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경청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힘이 됩니다. 총무님과 함께 그 논찬을 부탁을 받으면서 이 도입에 다문화 선교사 그리고 이중 멤버십 도입에 관한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제가 또 읽었습니다. 논찬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분이 그러시대요.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그 발제자를 칭찬하는가. 네, 이게 논찬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두 분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선교사로서 현장에서 사역하며 그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참 애 많이 쓰신다 그런 것이 느껴져서 기뻤습니다. 권선교사님께서 쓰신 초교파 선교단체와의 협력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읽으면서 짧은 글이지만 상당히 압축적으로 이렇게 잘 표현을 하셨고 이 세션마다 그 아주 커다란 주제를 이렇게 간략하게 잘 요약을 해주셨구나 하는 그러한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본교단 파송 선교사이면서 이중 멤버십을 가지고 선교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도 느낄 수 있었고 발제하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짧은 글 속에서 선교의 역사뿐만 아니라 타교단과의 비교, 다른 선교단체 등등을 잘 요약을 해주셨고 우리 통합 측 현실도 잘 짚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중 회원 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한 요약은 현장에서 다양한 교단과 선교단체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현역 선교사로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네,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 논찬자가 몇 가지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은 것 있습니다. 며칠 전 기독 공부해 보니까 서해안 유류 유출 사고가 났을 때 한국 교회 25개 교단이 약 1만 교회가 120만 명 정도가 가서 그 서해안 태안 앞바다 기름 제거하는데 협력했다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한국 교회 연합이 한국의 국가 위기를 극복해낸 귀한 사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일이 언제 또 있었던가요? 근데 이와 같은 일이 앞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선교에 있어서도 태안 앞바다 유류 유출 사고 같은 긴장감이 있어서 이렇게 너의 교단, 너의 기관 이것보다 서로 장점을 공유해서 그 선교라고 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 앞에 절박감을 가지고 이렇게 이중 멤버십 다른 기관과 다른 교단과 협력할 수 있었다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안으로요. 총회 파송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선발, 훈련은 총회 규정에 따르게 하면 좋겠다. 그럼 우리 교단 소속이 되는 거죠. 정체성을 갖게 되죠. 둘째, 선교사의 소속은 교단 파송 소속으로 교단이 가질 수 있고 아예 선교단체에 일임할 수도 있겠다. 이것은 우리 교단의 정서에 따라서 유연하게 해줬으면 어쩔까 싶습니다. 셋째, 초교파 선교단체와 협력해야 할 때는 현장에서의 유화감 극복을 위해 준회원 제도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아까 말씀해 주셨었고, 넷째, 협력 사역을 하며 형성된 부동산의 재산권 행사는 선교사 개인 차원에서의 행사가 아닌 단체가 갖고 현지 교회의 이양을 목표로 하면 이게 그 재산권을 가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우리 교단이 듀얼 멤버십을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유예해왔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이 재산권 아닌가. 왜 우리 돈이 다른 기관에 이렇게 많이 가는가라고 하는 생각. 이게 컸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선교부가 가지고 있는 총회라고 하는 기구에 속해서 총회가 정책을 결정하면 각 부서에서 실행해야 하는 이 한계점 때문에 다른 교단이 가지고 있는, 다른 기관이, 선교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그 빠른 변화에 대처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뒤처지지 않나. 그래서 다른 교단과 협력할 때 우리의 부족함이 자꾸 드러나니까 자신감이 결여돼서 그러지 않을까. 재산권 문제와 자신감 결여,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그냥 날생선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다양한 선교 신학의 배경을 가진 전문 선교 단체의 축적된 자료를 우리 교단의 선교 정책과 훈련에 기억해 할 수 있다. 이거 엄청 중요한 자원이고 우리 재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교단체는 아무래도 기민하게 사회 변동에 대해서 대처하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선교단체와의 이중 멤버십의 성공 사례가 태안 앞바다에서 보여주었던 연합을 하나님의 선교라는 깃발 아래 펼칠 수 있었던 지향점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이 듀얼 멤버십을 우리가 공유하고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나가면서 자동차가 나온 이후로 마부의 직업이 없어졌답니다. 1900년 미국의 뉴욕 5번가를 지나는 모든 운송수단은 마차였으나 불과 13년 뒤인 1913년에는 자동차로 변했다. 마부의 직업이 사라진 거다. 지금은 AI 시대이다.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무인 자동차가 등장했다. 운전수의 직업도 사라질 거다. 변화의 속도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아직도 운전수를 길러내야 한다는 고집은 아집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다른 선교단체와 협력해야 한다는 이중 멤버십 도입을 위한 논의는 만시지탄은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진다. 네, 논찬자의 생각이었습니다.